그래서 가산금도 두 가지로 구분하네요. 중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눕니다. 그럼 한 달까지는 체납된 조세의 연체이자가 몇 프로부터 3%. 이 3% 붙은 게 뭐예요? 납기 후 금액이 되는 거요. 3%는 무조건 붙어. 그러나 두 달째부터는 다시 붙어. 다시 붙는 거를 중가산금이야. 이거는 한 달에 1.2%. 몇 개월 동안 붙는다. 한도가 있어요. 60일. 6개월. 한도가 있다. 6개월.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에요? 60월.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월이 몇 년이다? 5년. 왜 5년일까요? 우리가 고지서가 날라오죠? 세금도 몇 년 버티면 안 내나요? 5년. 그래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연체이자도 5년까지만 붙어요. 무한대가 되면 사채업자로 전락하죠? 이자가 원금보다 많이 거두면 사채업자예요.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38페이지 밑에 나왔잖아요. 그죠? 제일 아래 10번 38쪽. 예? 그런 거는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다 읽어보세요. 알아들었나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격주 수업이기 때문에 100% 다 할 수가 없다고요. 읽어보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가산 세금을 감면받죠? 감면받으면 본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가산세는 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산세는 감면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특히 공시세법은 격주예요. 격주 수업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못하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감면 이런 거는 다음 코스에 하게 된다고요. 다음 지금 기초예요. 기초. 자, 38쪽. 자, 의미 성격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했다. 연체했죠? 연체 방지를 위해서 뭐가 붙는다? 연체이자를 말한다. 연체이자를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가산금.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가산금. 일반 가산금은 무조건 한 달까지는 몇 프로가 붙는다? 3%. 3%가 붙어요. 3%. 그러나 중자가 붙으면 조심하자. 중자가 붙으면 1번 나왔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두 달째부터는 한 달에 몇 프로부터? 1.2%.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별 하나.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국세를 물어볼 때는 얼마 미만은 안 붙나요? 100만원 미만 안 붙어요. 지방세를 물어보면 얼마 미만? 30만원 미만은 안 붙는다고요. 미만이에요. 미만.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부터 붙는 거예요. 미만. 이해하면 틀려요. 미만. 자, 그 다음 두꺼운 글씨 2번. 2번 두꺼운 글씨는 뭐다?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는 30만원 100만원은 뭘로 판단한다? 두꺼운 글씨 세목별로 판단한다. 자,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두 장이야. 고지서가 두 장이네. 한 장은 20만원짜리, 한 장은 15만원짜리. 중과상금이 안 붙죠?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20만원짜리 고지서, 15만원짜리 고지서 안 나오잖아요? 30만원 미만이니까 안 나오잖아. 그럼 이걸 합쳐서 고지서가 날라오더라도 안 나온다, 결국. 그래서 30만원, 100만원 여부는 뭘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세목을 합산하면 나오게 되겠죠? 원래부터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둘 이상 적혀 나왔을 때도 세목별로 판단한다.
판단한다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가산금 그럼 넘기면 결론이 나왔네요. 40페이지 별 하나 딱 붙이고 가산세 가산금 비교 딱 자, 가산세는 타이틀이 뭐다? 불이행 했잖아. 그럼 벌을 주는 게 뭐다? 벌과금 성격 세금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세금을 늘린다. 그래서 적용은 어떤 세금에 적용하는 거다? 신고납부하는 조세.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벌을 주는 게 가산세다. 그리고 부과금액은 뭐다? 세법 규정에 의한다. 아까 배웠죠? 무신고하면 20%, 과소신고하면 10%, 사기부정은 40%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징수방법은 조세의 뭐다? 세목이에요. 그리고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산금 꼭대기. 가산금은 연체이자죠.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고지한 조세 성실하게 납부하면 돼. 연체하면 뭐를 붙인다? 가산금. 그래서 어떤 세금에 적용할까요? 고지되는 모든 조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연체하면 무조건 뭐가 붙는다? 가산금. 그럼 가산금은 얼마가 붙을까? 1번, 2번. 일반 가산금은 무조건 3%가 붙어요. 중자가 들어가면 1.2%. 60개월 한도. 그럼 최대 적용률은 몇 프로예요? 중가산금은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 72%. 합치면 전체 합치면 연체이자는 최대 몇 프로까지 붙을 수 있다? 75%.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하면 돼. 중과상금은 최대 적용률이 몇 프로? 72. 12 곱하기 6이니까. 그러나 전체를 물어보면 연체이자는 3% 더해야죠. 총과상금은 연체이자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75. 3을 더하면 자, 그 다음 이거는 어디에 가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고지세액에 가산합니다. 조세에 불포함해요. 연체이자니까. 그래서 연체이자는 고지세액에 가산한다. 즉 납기 후 금액이 되겠죠. 3%짜리 그 얘기예요. 자, 이래서 가산세와 가산금. 자, 그럼 이제 넘겨보자고요. 자, 넘겨보면 대표 예제가 나왔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42쪽. 처음은 잘 안 되지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대표 예제. 자,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한번 풀어봐요. 일단 아는 데까지만 문제라도 읽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가산세. 가산세니까 의무를 이행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세목. 근데 국세를 감면받았네. 그럼 감면받으면 세금이 없는 거죠? 본세는 깎아줘. 그러나 가산세는 잘못한 거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감면받으면 본세를 안 내는 거예요. 가산세는 안 깎아줍니다. 맞는 지문. 그 다음 2번. 고지서가 날라왔네. 고지. 납부
납부 기한까지 납부 안 했을 때는 뭐가 붙는다? 가산금을 징수한다. 몇 프로? 3%. 이 숫자 어떻게 외워요? 삼김 정치인. 삼김이에요. 정치인들도 중학교 1, 2학년 때 속색했어요. 5년 동안 속색인다. 애들은 사춘기 때 속색이죠. 중1이 때 5년 동안 숫자 배열이. 나중에 철들면 미안한 감정을 갖죠. 미만. 숫자 배열이.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중과상금을 물어보네요. 한도가 있다.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점은 지방세를 물어보네. 30만원 미만이에요.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둘 이상 함께 날라왔을 때 30만원 여부는 뭘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다 옳은 지문이네요.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다 옳은 지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가산세와 가상금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총론에서 마지막 파트가 뭐가 있나요? 납세, 의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가 있고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확정, 소멸되는 사유가 있다.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성립, 확정, 소멸도 별 하나 딱 붙여요. 뭐를 물어보는지 봐야죠. 성립, 확정, 소멸.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다? 성립 시기. 세금 낼 의무가 성립은 언제 성립할까요? 과세, 법률상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두꺼운 글씨 적혀 있죠?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모든 세금은 뭐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칠판 한번 봐줘요. 성립만 했지 얼마라고 확정은 안 됐죠 지금? 성립만 했지 얼마라고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립 시기를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쓴다? 추상적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두꺼운 글씨 추상적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추상적이 뭐다? 성립만 했지 얼마라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이란 용어를 쓴다고요. 자, 그럼 여기 봐요. 이제 본세 항상 5개 위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 이렇게 5개 위주로 공부하는. 항상 소득세 하면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하나는 뭐라 그랬죠?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세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소득세. 그럼 이 5가지를 우리는 2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 본세. 3글자로 뭐라 그런다? 독립세. 아까 배운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잘 돼야 될 텐데요. 한 번에 딱 붙으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붙어야지. 여러의 대한민국 수강생들 중에 70% 정도가 재수 이상이에요. 한 번에 못 붙어. 왜 못 붙을까요? 생활 습관을 안 고치니까 못 붙는 거예요. 한 번에 붙자. 누구나가 한 번에 붙을 생각은 다 갖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요. 자, 책대로 오른쪽으로 가요. 43쪽. 1번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조세가 있죠. 출제되는 거는 소득세만 밑줄 그어요.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겨요. 1년 단위로 소금을 매긴다.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료되는 때, 끝나는 때 성립됩니다. 그럼 과세기간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겨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동안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12월 말일이 되면 납세할 의무가 성립된다는 뜻이에요.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까요?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틀려요. 12월 말일이 되면 납세할 의무가 성립됩니다. 이거를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 성립시기는 뭐예요? 세액계산에, 세금계산, 세액계산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시점. 아무 때나 세금 계산을 시작하지 말라 이거지.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하라 그 얘기예요. 출발하는 시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성립시기.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 12월 말. 우리가 회사 다니면 월급을 받죠? 월급을 받으면 의무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월급에서 세금을 떼잖아요. 12월 말일이 되면 연말정산을 시작한다고요.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소득을.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연말정산을 시작한다. 이게 뭐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세금 계산 시작하지 말아라. 12월 말 1년에 한 번만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남 돌려받을 세금 있으면 돌려받고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확정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배우는 거예요? 성립시기. 이거는 신고기한을 얘기하죠.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이거를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확정 신고기한은 1년 단위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꼭대기 원칙 나와 있네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된다. 뭐에 속지 말자고요?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한다. 자, 그 다음 2번 나머지는 출제 제외. 자, 그 다음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조세.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조세는 두 가지가 있다. 매년 내는 세금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세금을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거기 몇 월 며칠이라고 찍혀 있나요?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이 되면 6월 1일 재산의 소유자를 보고 정부는 세금 계산을 출발한다고요. 세금 계산을 출발해서 이제 7월 달에 9월 달에 고지서를 보내겠죠.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수많은 숫자 중에 왜 6월 1일이에요? 그럼 정부는 세금을 계산할 때 무슨 가격을 갖고 세금을 계산할까요? 공시가격. 그럼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공시하죠? 우리의 집은 언제까지 공시가격을 발표할까요? 4월 말. 타법에서 배워요. 땅은 언제까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5월 말까지. 그럼 5월 말이 되면 우리들의 재산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나타나죠? 5월 말이니까.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6월 1일이 되면 정부는 재산의 소유자를 보고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 성립시기.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만 밑줄 그어요. 항상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세, 국세를 항상 구분해야 돼. 같은 재산이므로 6월 1일 날 성립한다. 자, 그 다음 3번. 특정한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 성립되는 조세는 뭐가 있다?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예요. 그럼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어떻게 할 때?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취는 취로 시작하면 맞아. 그럼 취득하면 내 거죠? 내 거. 그럼 취득할 때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취득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어쩌고 저쩌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뭐다? 등이니까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등기 등록할 때까지 세금 계산을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밑에 취득세.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면허부는 출제 제외예요. 등록분만 출제가 된다. 밑에 면허부는 X. 그다음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할 때까지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 그럼 5개 끝났네요. 5개 끝났네. 본세. 자, 칠판 보세요. 항상 5개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네. 저는 월요일 날 부산 강의를 마치고 화요일 날 대구 강의를 마치고 어제 대구에서 강의했어요. 오늘 어디로 올라왔나요? 대전에 왔네요. 대전. 오늘 대전. 내일은 이제 경기도로 갑니다. 동탄으로 간다고요. 내일은 동탄. 그래서 마지막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노량진에서 수업을 마칩니다. 그래서 서울은 주 6일 수업해요. 주 토요일까지 수업해요. 서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웬만하면 수업 안 하죠? 그렇잖아요. 5일. 그래서 이 주 5일 수업이 장점이 더 많아요. 왜? 일주일 동안 배운 거를 토요일 날 나름대로 정리해야죠.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려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토요일 날 쉬어버리고 일요일 날 늦잠 자고 제껴버리고 월요일 날 수업 들으면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86세 분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집에 없어요. 밖에 나와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활용을 잘하는 자는 한 번에 붙는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껴버리면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장점이 많다. 주 5일 수업은. 이해됐어요? 이해됐네. 저는 오늘 집 나온 지 3일째네요. 집 나온 지 3일째. 자, 그 다음. 본세 됐네요. 본세 배웠잖아.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이제 부가세 나왔네. 뭐가 나와? 가산세. 자, 본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배웠죠? 자, 칠판 봐요.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이 뭐다? 부가세. 부가세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개.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뭐다? 지방 교육세. 붙여서 내는 세금가 2개.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본세를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 이건 세금에 가산하는 거죠. 그럼 세 가지의 공통사항은 뭐다? 성립시기가 같다. 똑같다고요. 붙여서 내는 세금이나 가산세도 세금이죠. 본세랑 합쳐서 내거나 본세에 붙여서 내는 거죠. 그럼 세 가지는 성립시기가 똑같다. 그럼 여기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할까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그럼 가산세도 뭐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이해를 해야 돼요. 본세랑 같이 내는 세금 아니에요? 그죠? 자, 넘겨보세요. 44쪽 부가세, 가산세가 나왔네. 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붙여서 내는 세금 이거 아까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 그럼 본세랑 같이 가는 거라 그랬죠? 본세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밑줄 그어 본세.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가산세 찾아요. 가산세 나왔잖아. 그럼 가산세 나와 있죠? 가산날 국세 지방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러면 본세를 길게 표시했죠? 가산날 국세 지방세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가산날 국세 지방세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그래서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럼 여기 봐요. 이의 두 가지는 뭐다? 이의 두 가지는 본세 납세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줄. 수시 부과하는 조세 나왔잖아요.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면 맞는 거라고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 사유는 뭐라 그랬어요? 조세 포탈. 반드시 수시는 수시 부과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사유자가. 이 사유는 대표적으로 뭐다? 조세 포탈.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면 모든 세금은 수시로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사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나왔네. 그림 나왔잖아요. 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는 취득할 때, 등은 등록할 때. 그 밑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근데 밑에 게 뭐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세와 가산세. 밑에 것들은 이거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 취득세 밑에 봐. 취득세 플러스 농특세 플러스 지방교육세 가산세는 뭔 뜻이다?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요. 모든 게. 이 두 가지는 뭐라고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고요. 본세랑 같이 내는 세금이니까 그 뜻이에요. 그림을 이해 못하면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럼 봐요. 재산세, 종부세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이래. 그럼 밑에 재산세, 지방교육세 이거 부가세잖아. 종부세, 농특세 부가세죠? 뭔 뜻이다?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이해됐습니까? 결국 뭐다? 본세와 부가세와 가산세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동일하다. 알아들었나요? 이 본세를 어떻게도 얘기합니까? 가산할 국세, 지방세, 본세를 뜻한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식이 끝났고, 자, 2번은 이제 뭘로 들어가요? 확정식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세금 계산을 출발했죠? 출발했잖아. 출발해서 얼마라고 확정을 지어야죠? 그럼 확정 시기는 어떤 용어를 쓴다? 구체적. 그래도 거기 구체적이란 단어가 나와요. 두꺼운 글씨. 항상 세법은 두꺼운 글씨만 읽어보면 돼요. 기초는 구체적이란 단어가 나왔나요? 구체적 나와 있죠?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취득세 잘 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소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번 내는 세금은 세금 결정을 누가 합니까? 납세 의무자가 하겠죠? 한 번 내는 세금은.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어떨 때? 신고하는 때 뭐다? 확정된다. 확정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매년 내는 세금은 과세권자가, 세금을 걷는 자가 뭐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간단하죠? 간단하잖아요. 1번 신고주의 조세. 신고하는 세금이죠? 1번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신고하는 순간 확정시켜. 근데 여기 보세요. 무신고하잖아. 세금을 무신고하면 누가 결정해줘? 정부가 결정해주죠?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절차가. 2번이 그 얘기예요. 납세문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죠? 그럴 때는 누가 결정해준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 다음 2번은 부가주의. 부가가 뭐예요? 부담시키는 거. 정부가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 부가주의죠? 그래서 부가주의는 어떨 때 확정된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재산세, 종부세. 이거를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을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 부가주의. 결정하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 주의하자. 여기 보세요. 단 주의하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선택할 수 있죠. 선택하면 뭘로 돌아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종부세는 원칙이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배웠어요? 성립시기, 확정시기 배웠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배울까요? 소멸. 소멸이었습니다. 프린트를 통해서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프린트 한번 봐요. 핵심 정리 1. 핵심 정리 1 봐요. 오른쪽에 보면 성립시기, 확정시기 나와 있네요. 핵심 정리 1. 그럼 1번은 취득세죠?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2번 등록면허세죠? 등으로 시작해. 등기등록할 때 성립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자, 3번은 재산세죠? 재산세는 처음부터 뭐예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 3번, 4번은 몇 월 며칠이에요? 숫자 적어요. 6월 1일. 6월 1일 날 성립하고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단 4번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자관 2프린트는 굉장히 중요한 프린트예요. 처음은 잘 안 돼요. 계속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득세. 5번은 양도소득세죠? 양도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5번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자, 그 다음 6번 봐요. 6번 봤어요? 6번 뭐예요? 종합소득세. 국세네? 자, 6번은 임대할 때는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 보유에 밑줄 그어 있네. 그 다음 매매업자가 팔았죠?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양도.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뭐랑 관련 있는 세금이다? 보유, 양도. 그 다음 오른쪽은 뭐를 설명한 거예요? 성립 확정.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되고 신고하는 때 뭐다? 확정된다. 종합소득세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기초가. 자, 여기 보세요. 쉽게 나왔을 때는 따로따로 물어봐. 따로따로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세법 지문이 길어져요. 지문이 길면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길게 연습을 해야 돼. 시험은. 자, 여기 봐요. 취득세. 잘 봐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알아들었나요? 신고하는 때 뭐다? 확정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 소득세. 두 가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되고 신고하는 때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지문이 길어진다고요. 왜 지문이 길어요? 그래야 틀리죠. 그죠? 그래야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립시기, 확정시기. 자, 그 다음 7번 봐요. 밑에 7번. 7번 봤어요? 7번 지방세 어찌고 저찌고 부가세라고 그랬죠. 7번은 그럼 7번은 본세랑 같이 가잖아요. 언제 성립한다?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성립된다. 그 다음 8번도 부가세죠. 8번도 부가세잖아. 부가세도 결국 언제 성립한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성립됩니다. 근데 밑에 12번 하나 만들어 봐요. 12번 가산세. 12번 만들라고요. 가산세. 12번 가산세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성립시기 밑에 적어. 땡땡.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11번 가산세 적어놓고 성립시기는 땡땡. 땡땡 적으면 되잖아요. 아, 이거. 부가세와 가산세는 본세랑 같이 내는 거죠?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본세를 길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문제 보자고요. 1번은 2번, 3번, 4번, 5번이네요. 이거 다 풀고 있죠 지금? 풀어봐야 돼요. 하나에 20점씩 100점 만점. 수업 끝나기 5분 전 해설 들어가요. 배운 한도 내에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체크를 해야 돼.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기출문제. 한 번에 합격하려면 기출문제는
상반기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붙어요. 그래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출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잘 안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